중국의 한국문화 강탈 시도는 예산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유의 옛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과물, 그것도 우리 현 시대의 업적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듯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고요. 중국이 튀르키예에 건설한 다리가 지진을 견뎌냈다. 메이팡 장주 북아일랜드 중국 대사관 총여사관이 트위터에 남겨 화제를 모은 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글에는 불법으로 퍼나른 11초짜리 한국 건설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인공 건축물인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1915 대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민간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공무원인 외교당국은 설계, 자재, 인력부터 시공까지 순수하게 한국이 완성한 차나칼레 대교에 대해 중국 기술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자국의 가짜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 사용한 것이었죠. 무지성으로 퍼나른 다른 유럽 국가 주재 중국 외교관도 있었고요. 물론 지성인들의 발빠른 비판으로 금세 삭제하긴 했지만 이들의 한심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였기에 전 세계 언론들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지진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토목기술 선진국인 서양 국가들로부터 호평받는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입에서 소개해드린 중국 외교부의 황당한 헛발질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 외교관들은 집단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글을 올리자 우르르 따라 퍼가며 전 세계에 여론 공작을 펼쳤던 건데요. 한국 엔지니어링사와 시공사가 만든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까지 자신들이 건설했다고 주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빨간 주탑을 보고 빨간색도 다 자기네 색깔이라 생각하고 싶었던 걸까요? 더욱 큰 문제는 이게 외교관 개인 SNS가 아니라 총영사관 공식 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해당 글에는 차이나테크라는 해시태그도 포함됐고요. 이어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도 같은 내용의 글을 공유하고 나섰죠. 하지만 이런 중국의 주장은 당연히 그리고 금세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어느 하나 속아 넘어가지 않고 황당하다며 반박합니다.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메이팡 총영사관은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모두 퇴근했는지 아집인지 여전히 글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고요. 참 뻔뻔한 일인데요. 한복이나 김치, 설날 등 우리 문화에 대해 열등감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펼칠 때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죠. 차나칼레 대교는 이순신 팀으로 불린 한국의 설계사와 건설사가 만든 대교입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최장 현수교 기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성취는 이순신 대교를 완공하며 전 세계에서 기밀로 꽁꽁 싸매고 알려주지 않던 현수교 기술 자립을 세계에서 6번째로 이룩한 뒤 10년 만에 세계 1위 현수교를 준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순수 기술력으로 지었다는 것 외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앙지와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진 등 지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도 다리는 완전히 멀쩡했거든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도 정밀 진단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유럽과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기술력 성장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 기술을 세계에 뽐내며 이번에 안타까운 지진 사이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성과이기도 합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길이는 4.6km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장충체육관까지 거리 정도 되니 광화문에서 옛 청계고가처럼 쭉 이어진 다리만 타고 내려 장충동 족발을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이 다리는 처음부터 지진 격리 교량 받침을 적용해 세계적 강진 지역인 튀르키예의 지진에 대한 교량의 구조 안전성을 일찍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실제로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기술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특히 유럽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 그냥 비행기로 휙 날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없지만 유럽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수많은 해협이 있어 이런 대형 특수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차나칼레 대교는 유럽 철강공사협회로부터 유럽 강철 교량상을 수상했는데 선정 이유가 극찬 일색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그동안 짧은 공기를 자랑으로 삼았지만 그만큼 다른 문제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짧은 시간 동안 건설을 마무리하면서도 튼튼하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든다.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라고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건설사의 자립기술과 국산 자재만으로 세계 최장 현수교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땀 흘리며 뚝딱뚝딱 하는 현장 일은 잘하지만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역량인 설계는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지은 부르즈 할리파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쌍둥이 빌딩 등도 삼성물산이 실제 시공만 맡았을 뿐 설계는 외국 회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막연한 비난을 던지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합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성했는데 안전 끝판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차나칼레 대교는 강풍이 잦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지대라는 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강풍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초속 91m까지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을 갖췄다고 하죠. 이게 제가 그냥 숫자를 말씀드려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는 기차가 엎어지고 초속 50m는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이며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최악의 태풍, 아직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태풍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교량은 지구상의 그 어떤 바람도 버텨 교량이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는 정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해외 건설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력, 수행 능력, 그리고 자금 조달까지 한 큐에 완성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죠.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우리의 기술력과 수주 실적이 부러웠나 봅니다. 하긴 그럴 겁니다. 건설과 차관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경제 식민지를 건설하던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계획이 갈수록 추진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2013년부터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 등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무려 140개국 대상의 1대1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1대1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대와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일로를 합친 말인데요. 저개발 국가의 중국 자본을 투자해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고 서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제공한 뒤에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을 사실상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진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저개발 국가가 상환을 어려워하는 경우 부채 조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런 비판은 더욱 거세졌죠. 부채의 함정에 빠진 국가로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입니다. 스리랑카는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이었는데요.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한반도 타항을 건설했거든요. 하지만 항구의 운영 실적은 차관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적자가 계속 쌓이자 결국 2017년 항구의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팔아치웠고 나중에는 항만 운영권까지 중국에 넘겨야 했죠. 한나라의 항구는 경제와 국가 안보의 요충지인 국가기밀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검은 속내가 명백히 보이는 지점이죠. 뿐만 아닙니다. 부실한 건설 기술마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국 전담 일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를 받아 건설된 에콰도르의 한 댐에서는 균열이 발견돼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부실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거든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너무 밀접하게 엮여있는 1대1로를 꼭 살려야만 한다는 특명을 따르는 데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무리하게 차나칼레 대교까지 자국의 기술이라며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것이고요.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튀르키예에서 여러모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일입니다.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멋진 나라로 일어서길, 한국이 파견한 지원단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